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최고위원님. 단일화 끝난 거죠? 저희들은 뭐 끝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처음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자구도로 치러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당초 예상했던 구도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사자 구도라고 해서 특별히 뭐 유불리를 따지고 지금 할 단계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제안하고 또 그걸 거둬들이고 네. 그 과정에서 보여준 또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가 결국은 보수 후보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결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그 결렬 과정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만남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둘러싸고 양당의 지금 설명이 너무 다른데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희들은 사실 그 안철수 후보께서 순수하게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네. 그 단일화의 방식, 즉 여론조사를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라는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협의만 하면 쉽게 단일화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네. 순수하게 대했던 것이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보다 조금 더 그 선출 방식을 제안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를 예상하고 제안을 한 것인지 또는 안철수 후보께서도 순수하게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약간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혼선이 가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결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진실 공방, 더 나아가서 책임 공방이 이른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층에게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선택 성향을 더 강화시킬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도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단일 후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는 지금 자세를 보이니까 결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은 보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제 몰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고위님의 예상에 따르면 단일화 결렬이 이제 그 확실하게 이제 그 대중적으로 각인이 된 이후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단일화가 확실히 그 어려워졌다고 판단하면 안철수 후보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 정권 교체 의지가 실현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현재 입장에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조금 그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그것이 정권 교체의 열망을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 지나간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협상 창구 역할을 했는데 다시 윤핵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는 논란은 과거에 당내 분란의 그 어떤 진원지로서 거론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가장 문제를 삼았던 분이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물러난 분이 왜 또 등장했느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그 이태규 의원과의 협상 과정에는 이태규 의원과
또는 안철수 대표에게 그나마 소통이 잘 되는 분을 찾다가 보니까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장제원 의원이 나간 것이고, 저도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 측의 고위 선대위 관계자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우리 당의 여러 명과 그 각 단계별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분이 그 장제원 의원이라고 해서 그것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그러면 협상 창구 역할을 하셨다라는 그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구하고 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뭐 특별히 협상 창구였다기보다는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선대위 그 고위 관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쪽에 좀 그 의사소통이 덜 된다고 보고 저에게도 뭐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만나보고 또 대화를 해온 것이 최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분이 예를 들어 나섰다든지 한 사람만 특별히 그 안철수 후보 측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장제원 의원께서 이태규 의원을 만난 것이 그렇게 뭐 특별히 대단한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뭐 이른바 윤핵관이 나섰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요거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최고위원님께서 장제원 의원의 역할을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으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그나마 소통이 잘 되는 인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안철수 후보에게요. 안철수 후보와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에게 소통이 잘 되는 분.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윤여준 전 장관하고 법륜 스님 등이 오늘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구성을 당부하는 대한민국 종교사회 원로들의 긴급 제안 성명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원로들의 걱정도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공언을 하셨으면 정권 교체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가신다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원로들의 또 그 걱정을 한 번쯤 귀담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슨 뭐 정치 교체니 정치 개혁이니 하는 것도 그 근저에는 결국은 그러한 방식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달라는 것인데 그런 열망을 너무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국민 통합을 위한 연합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해석을 하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는 통합정부 주장하고 오히려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십니까? 그 뭐 통합정부든 뭐든 그렇게 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이용해 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설득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어줄 것처럼 해서 결국은 4+1 체제로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켰지만 그만큼 우리 당을 비난하다가 돌변해서 결국에는 그 민주당이 역시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사에 길이 남을 배신의 역사인데요. 그런 정당이 무슨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인데 이용하는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일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화를 방해하는 것 자체도 이용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것이 안철수 후보께서 모르신다면 조금 안타깝고 알고도 저러신다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명분
그 쌓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뻔한 사실이죠. 민주당의 술수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 어떤 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장을 맡기려고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한물케 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이 전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도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인데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른들은 아무래도 원로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부 협의하라 또는 단결하라 이런 마음에서 이름을 올릴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또 조금 민주당에 도움을 주려는 입장에서 또 그 이름을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른 생각이 그런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지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리라고는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확인한 바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확인하신 건데 직접 만나셨어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아니요, 저는 수시로 최근에도 한번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의사를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님.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강원도 동해에 가서 선거날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당일날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당 안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지금 상황 인식입니까? 아니, 국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그렇게 수십만 명이 되면서 네. 10만 명이 넘어가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3월 9일 날 정도는 2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좀 더 공포감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의지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도 당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실제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또 이 현 정권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